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붙은 유박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흐지부지해도 이재명 대통령만 믿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가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수건 과제였는데 이걸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잘못된 지시도 거부해야죠. 그러면 당원들이 볼 때 정청래는 검찰개혁과 개혁을 강조하고 김민석은 내가 대통령 파트너다. 그럼 대통령 파트너가 지금 검찰개혁을 뭉갰잖아요. 1년을. 그러면 김민석이나 대통령이나 검찰개혁에는 의지가 없는 거죠.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변명을 하니까 서로 꼬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쵸? 말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자기네끼리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전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충격받았어요. 진영이 뭉쳐서 싸우면요, 진실과 합리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 뭉쳐서 싸우고 국힘 진영이,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이 싸우면요, 진실과 합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발언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민주 진영과 국힘당은 국힘이라는 저 극우 세력들과 진영과 진영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민주 진영이 옳았고, 대한민국을 개혁했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올바르게 이끌었고, 어떻게 민주 진영과 국힘 진영을 똑같이 진영 대 진영이 싸우면 진실과 합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취급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영이 뭉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살다 대통령이 자기 소속인 정당에게 진영이 뭉쳐서 싸우지 말라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늘 여러분들 정치는요, 우리가 단결할 때 이기는 것이고 분열할 때 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 진보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나섭시다. 이거 맞죠? 진영이 뭉쳐서 싸우면 진실과 합리가 없어진대요. 그럼 진영이 뭉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뭔 말이야? 응? 결국 뭐 유시민 작가의 말 이후를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영이 뭉쳐서 싸우면 진실과 합리가 없어진다. 뭉치지 말라는 소리야? 난 살다 정치인 중에 뭉치지 말라는 사람은 처음 들었어요. 아니, 살다가 진영이 뭉치지 말아라? 처음 들었습니다. 안 그래요? 진영이 뭉쳐서 싸우면 진실과 합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뜻인지는 크게는 알겠어요. 우리 민주 진영과 저 극우 진영이 부딪혀서 싸우다 보면 우리는 우리 주장만 하고 쟤네는 쟤네 주장만 하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 구조로 간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비교가 잘못됐어요. 진영이 뭉쳐서 싸우면 진실과 합리가 없어지는 거는 저쪽이죠. 우리는 늘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당원이 정의를 외치는 6.3 지방선거를 겪었습니다. 이런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 선명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순간 대통령의 언어를 해석해야 된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SNS의 달인이신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왜 꼬이냐? 여기까지만 하고 1부 마칠게요. 왜 꼬이냐? 대통령의 스텝이. 여러분들 이거 공감 가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이다.
그게 진짜 속뜻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말 이면에는요. 저도 연구를 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구조적 다수, 제3의 길, 중도 외연 확장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있던 상황을 연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민주당 당원들은 다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그때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갔어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하게 검찰의 핍박을 받고 불리한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던 거예요. 당대표 시절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당대표일 때는 버텨달라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묻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이재명에게 모든 내 일상을 제쳐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인했냐? 그가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재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단식하면 내가 배고픈 것보다 더 눈물이 나고 아팠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재명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돕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당 지지자들과 가장 다른 점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돕는 자에서 이제는 요구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몰라요.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도 그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나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그 오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자신감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는 이재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시스트 해준 것이고 지금은 이재명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민주정당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도한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하면 나를 거의 90% 가까이 찍어줬던 사람들이잖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전당대회 나와서 찍을 때 거의 77점 1차에 77점 뭐 나오고 두 번째 할 때는 거의 9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은 달라요. 권력을 줬으면 그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국힘당의 권력이든 민주당의 권력이든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은 민주진보 시민들의 당연한 숙명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잘못 쓰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진영의 뿌리예요.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가치 중심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를 찍었던 사람들이 내가 제3의 길을 가든 중도 외연 확장을 하든 뉴 이재명 세력들과 손을 잡고 기존의 어떤 재건축을 하든 재건축도 아니라 그랬죠. 제가 보니까 뉴타운을 건설을 하든 저는 뉴타운이라는 표정이 맞아요.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보다는 이재명은 뉴타운을 짓고 싶어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뉴타운을 짓게 되면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쫓겨나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물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의 본인의 지지층들을 구조적 다수, 민주, 진보,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이 거룩한 계보보다 뉴 이재명 세력과 여러 가지 합산된 구조적 다수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주, 진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어떤 거룩한 계보 속에서 민주, 진보가 일치 단결해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 바탕에는 민주, 진보의 개혁의 가치와 정의가 어떤 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재명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영주의, 가치 중심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싶은 거죠. 증축은 우리가 올리자고 하는 게 유시민 작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면서 재건축이라는 건 다 때려붙이고 다시 짓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지을 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줄 아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우린 적어도 자탕이나 이런 자들과 우리가 핍박받고 진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민주 진보로 사는 좌파 소리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4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우리가 주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진보의 가치를 알렸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본인은 뉴타운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마을의 토 세력들이라고 이 마을을 지키던 원주민들을 내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을 개발하면 돈 있고 힘 있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지지하게 저는 들어오는 뉴타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 마을을 내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딴 거 없어요. 제가 그러면 방송을 계속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할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많은 걸 내려놨더니 마음이 편해요. 검찰 개혁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당무 개입만 안 해주시면 그 2개만 바랄게요. 그러고 나서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하든 어떤 조갑제를 국민통합위원장을 삼든 저는 아무 인사를 어떻게 하든지 저는 다 포기했고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당무 개입 이 2개만 대통령이 저는 개입을 안 해주시면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우리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게끔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어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쉽잖아요. 본인의 대선 공약이잖아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 이거 하나,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재명 픽이니 무슨 픽이니 2028년 공천 개입하지 마시고 당무 개입만 안 해주시면 전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뭐 오창석이를 갖다 쓰든 이동영이를 갖다 쓰든 누구를 노영희를 갖다 쓰든 아무 저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난 요 2개만 해달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네. 뭐 얘기했던데 DJ 때 유시민이 되게 공격 많이 했었다. 그때 이제 원래 그때가 뭐냐면 97년 정권 잡기 쉽지 않다. 호남 출신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뭐 5년 내내 뭐 DJ를 계속 씹었다. 그것도 사실관계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딱 들으니까 당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문모닝 했잖아.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시비 걸었잖아. 문모닝 하면서. 그랬거든. 그 당사자가 박지원 의원이야. 당신이 할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국회에서 조금 더 노코멘트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게 아마 선호투표제 영향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선호투표제가 이제 4대2였잖아요. 최고위원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누가 돌아섰냐. 혹시 박지원 젊은 최고위원이 돌아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대2인데 선호투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소수결의 원칙으로 가버린 건데 거기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조금 긴장을 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저는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의원들 사이에서? 네,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당원 당규를 막 이렇게 어기면서 무리수를 두도 돼?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네. 당규 약간 그쪽 보다는 야, 아무리 그래도 다수결 원칙에서 4대2면 끝난 건데 어떻게 2가 되냐. 그러니까 의결 조치를 사실상 안 한 거고. 네, 네, 그렇죠. 전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한명도 원내대표 계속 설득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의견 안 했고 그러면 전당대회 미뤄질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 속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런 차원을 해석해야 할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 연락이 온 게 지금 돈이 없대. 후원금이 2천만 원이 안 찼대. 그래요? 그 내일 이제 등록해야 하잖아. 네. 오늘 뭐 1억 원 하고 뭐 이러잖아. 네. 돈이 없어 난리래요. 그럼 갑자기 SOS를 쳤어 저한테. 후원의 계좌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세상에. 세상에. 아니 자기 나올 때 엊그제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예, 맞아요. 예. 네, 좀 읽어주세요. 후원 계좌. 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청청래 알정직. 후원 계좌는 농협 301-0273-2305-71.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협 301-0273-2305-71입니다. 네. 네. 자 정청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우리가 앙케이트 한 게 있거든. 네. 그 반대표. 차기 전당대회 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올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요즘에 또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네. 거의 한 달 만에 한번 다시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앙케이트 한 10만 명이 했죠? 10만 명이나 했어요. 85%. 우리 기본하면 뭐 10만 명 금방 채웁니다. 어제 한 거야 어젯밤에. 근데 벌써 10만 명다 어젯밤에 친 거예요? 9시 반에 올렸어. 오, 24시간도 안 됐는데 다 찼네요. 다 차다니 다 찬 아직 게 아니라. 배가 고파. 30만 명. 명씩 해야 돼. 30만 30만 명. 명.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음, 정청래 85%, 김민석 11%, 송영기 4%. 물론 네. 박상 TV 이거는 뭐 박상 TV 시청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모두 네, 열려 네,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상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먼저 참여하시겠죠.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개혁 상황에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한테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반 여론조사 당원들의 표심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따 조금 설명 올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먼저 조금 풀어간 다음에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가 되시면 정청래 후보에게 전 대표에게 후원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공에서 많이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아니 다스베다에서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불쇼에 나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대호 기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려운 건 이제 저쪽에 물어보자고. 좋아요. 딱 얼굴 보니까 나한테 먼저 묻지 마 하는 투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주제는 먹고 있어요. 찬디에다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저는요 솔직하게 좀 감사한 입장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 근래 가장 고민됐던 게 네. 내가 가장 응원하는 중에 했던 사람이 네.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한 해소를 시켜주는 게 없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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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이 방향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총선이고 재집권이고 뭐고 전부 다 실패할 것 같아. 오히려 더. 가슴이 맺혀 네. 있잖아. 근데 나만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나? 근데 만약에 저만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느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현상을 보면서 그래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지고 등을 발길을 돌리게 될 거가 봐. 다른 사람들이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뉴스 열심히 떠들거든요. 그렇죠. 이건 민주주의가 이제 한 발 후퇴하게 생긴 느낌이다. 열심히 떠드는데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품격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거 가지고 뭐 반명을 선언했니 뭐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프레임을 딱 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의 비판도 수용을 못하는 속 좁은 정부로 만드는 격이에요. 예. 오히려 차라리 그 국민들의 유시민 작가님의 그 메시지를 잘 보면 공통점이 항상 있어요. 제가 느끼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느끼는 감정들을 어느 부분에서 그게 생긴 건지를 해학적으로 잘 풀어줘요. 그렇죠.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민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다라고 하잖아요. 전 그게 포인트였다고 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몇 년 만에 음. 한 3, 4년 만에 유시민 작가에게 문자 보냈네. 답장도 바로 하더라고요. 별로 연락 안 하거든. 네. 근데 그거 보고 좀 느낀 게 좀 있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내용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재현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찾자. 이런 것 같은데 현실 어떤 현실이냐 두 가지 현실인데 첫 번째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근거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1년씩이나 늦어질 리가 없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상한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이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할 일을 찾자. 두 번째 현실은 대통령은 온 동네 재개발을 원한다. 그 근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들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명픽이라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꽂을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할 일을 찾자. 당원들이 뭘 해야 될지 지지자들이 뭘 해야 될지 할 일을 그러니까 찾자.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주문한 내용이야. 결론적으로 맞아요. 보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고 믿고 싶고 하다 보니까 흐린 눈으로 있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대통령님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러자 진짜 눈 비비면서 안경 쓰면서 이러면서 흐린 눈 하지 말고 진짜 이제 너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유시민 작가는 그거 아니야. 현실 직시해. 꿈 깨고 현실 직시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돼. 우리 지금 뭐 해야 될지 각자 할 일을 찾자는 이게 거야.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사모 행사를 해요. 덕평에서 경기도. 거기에서 할 때 노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거기 오셨거든요. 그때 노사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물으니까 예. 감시 이랬어. 예. 그때 노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깜짝 놀란 거야. 예. 왜냐하면 본인은 국회의원들도 자기 도왔던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사실 네. 믿을 건 노사모나 깨어있는 국민들이었는데 깨어있는 국민들이 감시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도 조선일보 이런 데서 나 감시할 사람 많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 사실. 근데 그때 뭉클했거든. 근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깨어있는 시민들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당원들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들어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시해라. 네. 그리고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실패하는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달라.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이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청와대나 막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사실 집권 초반에 당연히 대통령의 뜻이 거의 관철되는 분위기인데 그럴 때도 이게 맞지 않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의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면 당이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배란 용어 맞아 지배라고 했었잖아요. 표현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맙죠. 사실 왜냐하면 듣기 거북한 얘기를 물밑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공공연에 떠들어서 이 진짜 평지풍파 일으키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평가의 역할은 뭐다? 뭐 유시민 작가 스스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자기는 뭐 참모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선거 운동원도 아니고 운동원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공론장에서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평가받겠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조롱과 수많은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왜 이 시기에 나서야 하느냐. 그게 또 공교롭게 검찰 개혁이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매부쇼에 엊그제 나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렇겠는데. 맞아요. 저는 일단 굉장히 분명한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라는 말을 정말 지킬 뿐이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이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저는 맞아. 최욱 씨한테도 감사한 게 최욱 씨가 우리가 궁금했었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또 막 했잖아요. 체육 천재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런 얘기는 그냥 몰래 가서 아니면 두 분이서 우리가 볼 때는 두 분 다 천상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분들은 서로 잘 통하지 않을까? 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이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유시민 작가가 또 공격을 받을 것도 우리 마음이 아프니까 두 분이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음을 그대로 최욱 씨가 담아서 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답을 예. 한 거죠. 나는 공론장에서 맞아요. 시민들이랑 네. 이야기하는 게 나의 그러니까 역할이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했던 방식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와대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쓴소리 있잖아요. 막 레드팀. 열어놓고 그 검사와 대화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논의합시다,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먼저 뭐 대연 정도 던졌다가 아니니까 접기도 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항상. 이게 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생각이 좀 다르면 근데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다른 얘기하면 또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아니면 접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이면 또 밀고 나가치기도 하고 한미 FTA는 그런 거였고 근데 어제 그 얘기도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한미 FTA나 뭐 이런 문제 이라크 파병은 공약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 얘기를 막 예, 해. 예. 근데 우리는 수사 기소권 분리는 공약 공약이었다. 아니었냐. 누가 봐도 그렇죠. 검찰개혁 시대 정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대통령이 다르다면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련의 행보들이 의심쩍다. 이렇게 이제 유시민 작가를 보신 거예요.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 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제 저는 조금 뭐랄까요 여러 번 돌려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매불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을 대신 해줬다라고 봐요. 네.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눈에 딱 포착됐던 건 작가님이 살짝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몰랐는데 요 근래 공부하고 있는 게 딱 그 부분인데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테네 있잖아요. 네. 기원전 5세기 예.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네. 그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의결하는 푸닉스. 그러면 그게 왜 생겼냐? 그 배경이 그 수천 년 전에도 귀족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군인이기도 하면서도 상인이기도 하면서 세금도 내면서도 네. 모든 거에 대한 다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귀족 너네들만 니들끼리만 떠들고 니들끼리 정하고 우리한테 따르라 그러냐. 그거 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왜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뒤에서 하는 게 왜 안 좋은가. 그래서 저도 요 근래 이해가 안 됐던 점이 뭐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보안 사건 관련해 갖고 사실 몇 달 전까지만 정리가 됐었어요. 네.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의원님들이 어디서 맛있는 걸 드셨는지 한 70명이 반대로 돌아버렸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주말에 그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원들이랑 비공개 만찬했다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여러 명이 돌아버렸어요. 반대로. 저는 그런 식사 정치하지 말아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만 돌려세우면 국민들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180도 돌아버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당황스럽죠. 뭐가 맞는 거지? 혼란만 키울 뿐이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걱정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다.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본 거고 네. 그래서 이탈하지 마라 네. 노선에서 그 얘기를 경고하고 싶어서 나서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왜? 맞아요. 왜? 아니,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예. 가서 공부하면서 취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 혁명을 좀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흔적들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다들 경공식당밖에 안 보셨지만 거기 가면 공원에 네. 마르크스 딸 묘지도 네, 있어요. 저 갔다 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이제 루이 14세 때부터 흔적을 찾아서 하는 그 취재 여행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길어지고 이어졌나를 봤더니 사람들이 계속 개혁하고 혁명하고 싶었어요. 그 왕정제도에서 벗어나서. 예, 예. 그런데 루이 14세가 끝나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딱 등극을 했는데 어라? 이 자식은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하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 그런 게 벌어지다가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이 시민들의 왕을 자처했어요. 시민들을 위한 왕이 되겠다. 근데 막상 권력을 잡으니 시민들의 왕이 아니라 기득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개혁파 장군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약간 like this 정청래원 같은 당원들을 위해 나선 장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개혁을 외쳐야 되냐.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터진 게 그 유명한 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a song, angry man?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그 유명한 곡. 네네네. 들리는가 국민들의 네. 함성 소리가. 들리는가 분노한 저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 해놓고 계속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역사, 세계적인 역사 속에 많은 것들을 보고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혁이 이렇게 밀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아니, 일어난다. 당연하죠. 지금 그 이런 경고를 상태- 하시려고 했던 것 이게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서 흐지부지 되면 대규모 탈당 사태도 일어나고요. 총선 대선 해보나 많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경종을 울린 발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 얘기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합니다에서 국민이 합니다로 바꿔야 된다. 좀 돌아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지지자들 반응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리한테 일어나요. 이런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반대로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리한테 일어나요. 뭐 이런 탄식 어린 발언도 있었고 근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굿바이 유시민 아이고. 뭐 유시민 끝났다 뭐 이렇게 반명 하는 거 뭐 이런 같고 거. 반면 조선일보나 예를 들면 동아일보나 이런 어떤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실패할 것 그렇게 제목을 딱 땄더라고요. 그걸 딱 따다 쓴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동안 한동안은 유시민 영향이 없다 이렇게 떠들었었잖아요. 뉴 이재명 세력들이. 근데 네. 왜 이렇게 발끈하지? 영향이 없다며. 반증하는 거죠. 이게 유시민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반증하는 웃기더라고. 거고. 그 차이 아닐까요? 응. 저 위에 권력을 쳐다보는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 그 차이지 않을까요?